이번에는 전통가옥 풍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양반들이 자기 집을 지을 때 그냥 지었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주변의 산 기운, 주변의 물 기운을 다 분석을 해서 뭐 돈도 있었겠다, 명예도 있었겠다. 주변 산 기운, 물 기운을 다 보고 그 터를 정한 다음에 거기서 삶을 영위하고 대대손손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주변에 이 산이 좌측산이 어떻고 우측산이 어떻고 뒷산이 어떻고 앞산이 어떻고 물줄기는 어떻게 흘러나가는가를 다 고른 다음에 집을 지어서 살 수 있습니까? 안 그렇죠? 아파트 매매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빌라 매매해가지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다 주변 경관까지 다 보고 풍수적인 입지에 맞게끔 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통가옥을 보는데 이런 전통가옥들은 뭐 구례 운조루라는 것도 있고 양동마을의 서백당, 광가정, 향단, 무첨당들도 있고 왕곡마을에도 있고 외암마을에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양동마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양동마을을 가보면 양동마을은 손중돈이라고 하는 사람과 회제 이언적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가문이 또 경쟁을 하면서 만들어진 양동마을입니다. 여기에서 양동마을을 찾아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4개의 건물을 보고 오십시오. 제가 오늘 잘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4개의 건물을 가셔가지고 앞산이 어떻는가, 뒷산이 어떻는가를 보시면 될 거예요. 앞서 제가 쭉 강의를 해오면서 주로 산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통가옥에서는 그러면 어디를 바라보고 집들을 좀 지었는가를 또 한 방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동마을에 가보면 볼 곳이 서백당, 손준돈이라는 분과 회제 이연적이라는 분이 직접 태어난 생가터입니다. 그 다음 관가정이라고 하는 건물도 가보시고 향단이라고 하는 건물도 가보시고 무첨당이라고 하는 건물도 가보십시오. 여기 도는데도 아마 반나절 이상 걸리실 거예요. 자, 우리가 앞산에 좋은 멋진 산이 있으면 무덤에 가도 그렇죠. 앞에 멋진 산이 있으면 거기다가 방향을 잡아서 뭐 하관하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덤에만 사용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옛날 지식층들은 사는 집조차도 앞에 멋진 모양의 산이 있으면 그쪽을 향해서 집을 놓거나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집을 놓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멋진 산이 앞에 있습니다. 앞산이 멋진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멋진 산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대문을 놓는 방법이 있고요. 그쪽으로 마당을 놔서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 그쪽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건물을 기역자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받더라도 어떻게? 요렇게 기역자로 지으면 산 기운이 기역자에 이렇게 몰려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 기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쪽에 산 기운이 있을 때, 좋은 모양의 산 기운이 있을 때 이렇게 집을 지으면 받겠다는 뜻이에요?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쪽에 좋은 산 모양이 있을 때 이렇게 짓는다는 소리는 좋은 산 기운을 이렇게 품 안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나중에 전원주택을 지을 때도 어떻게 하면 된다? 좋은 산 모양이 주변에 있으면, 단정한 산 모양이 하나 있으면 그쪽으로 대문을 내거나 그쪽으로 마당을 열거나 그쪽으로 건축물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서백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백당 사진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이 동북 쪽에서 서남 쪽으로
향을 잡은 집입니다. 그리고 뒷마당, 이쪽은 사당, 이쪽은 앞마당, 그 다음 집 구조가 입구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빗금 친 곳이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마당. 자, 서백당인 경우에는 마당이 3개인 집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향했는데 좋은 모양의 단정한 산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지금 사진과 같은 성주봉이라고 하는 단정하게 생기고 멋지게 생긴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백당이라는 건물은 앞마당으로서 성주봉 기운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대문은 이쪽으로 뚫어놨느냐? 이 대문을 이쪽으로 뚫은 이유는 나침판, 폐철이라고 하는 나침판으로 계산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고 하는 천간 지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나침판 폐철을 가지고 서남쪽을 향하게 하고 앞마당을 이쪽으로 놔서 성주봉을 받아들이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향단을 보겠습니다. 향단은 여기에 대문이 있습니다. 이게 건축물이고 이쪽으로 대문이 나 있는데 정북쪽에서 정남쪽으로. 자, 여기서도 성주봉이 어디에 걸리느냐? 이쪽에 걸려 있으므로 성주봉을 대문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폐철이라는 나침판을 계산해서 정남향을 했던 집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광가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첨당이네요. 무첨당은 성주봉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이 산기운을 그대로 잘 받겠다고 건축물을 이렇게 지어서 앞에 마당으로 산기운을 제대로 받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축물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광가장을 보면은 광가장은 다음 사진을 보면 성주봉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앞에 둥그런 방간산을 대문으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대문 위쪽으로 멋진 산이 대문을 향해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너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한 곳을 가보겠습니다. 건축공학도라면은 한 번씩은 다 가보는 전라도에 있는 소세원이라는 곳을 가보겠습니다. 소세원은 산 모양이 어떤 산 모양이냐? 사진으로 보면 봉소형입니다. 봉황이 둥지를 틀은 형국이다. 봉소형. 자, 이게 이제 소세원 뒷산인 봉황산입니다. 여기 지금 조그만하게 보이는 산 있죠? 조그마하게. 요게 송강정철이 지었다는 성산별곡의 별매입니다. 그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쪽 소세원을 가시게 되면 바로 옆에 별매까지 가셔가지고 시경정 정자에서도 같이 즐거움을 만끽하시면 되는데, 소세원은 봉황이 둥지를 틀은 형국이다.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소세원 들어가시면서 대나무를 보십시오. 대나무들이 많습니다. 오동나무를 보십시오. 오동나무가 많습니다. 봉황은 오동나무의 둥지를 틀고 대나무를 먹이로 해서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서 정자를 하나 보면, 다음 사진을 보면 대봉대라고 하는 정자가 있습니다. 자, 한자 뜻 그대로 봉황을 기다리고 있는 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뒷산이 봉황이다라고 같이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할 때도 봉황이 둥지를 틀고 있다? 저런 게 봉황이구나.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게 풍수인 것입니다. 근데 소세원을 가면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소세원을 가셨으면 다들 의아해했던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월당이라는 강당 쪽에서 왼쪽 편에 보이는 돌담입니다. 특이하게 계곡 위로 돌담을 지은 것입니다. 자, 이 개천이 흐르는데 개천 위로 다리를 놓아서 돌담을 그 위에까지 놓은 거예요. 딴 데선 보기 힘든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단지 멋으로만 만들었던 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황천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좀 말이 무섭죠? 황천 간다는 살입니다. (360도) 중에 어느 터에서든 360도 중에 대략 15도 범위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뒤에서도 올 수도 있는데 15도 각도로 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에서 나쁜 기운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황천살이 나쁜 기운이 못 들어오게끔 막자. 제월당에서 계산을 해보니까는 개천 위에 윗부분이 황천살이 들어오므로 그 부분을 돌담으로 막아서 황천살을 못 들어오게 했던 풍수 인테리어였던 것입니다. 자, 풍수에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서원풍수와 전통 가옥풍수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릉풍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